네, 중국 대표 전기차 제조업체죠. 비야드 파산설이 엄청나게 돌았는데 사실 루머로 밝혀졌죠. 근데 그 루머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이 급속하게 퍼졌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뉴스 보도에 보면 비야드가 뭐 직영점 또 뭐 4개 뭐 폐쇄하고 총 부채가 62조 정도가 될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임금 체불도 6개월 된 거 있다 이러면서 비야드 파산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만 보면 누구라도 아 비야드가 결국은 엎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또 얘기 나오죠. 역시 중국 놈들 안 돼. 그런데 곧 이어서 다시 나온 게 그것은 오해다. 비야드가 잠시 그 회계 장부에 대해서 뭔가 서류가 잘못된 것도 있고 뭔가 이제 약간의 실적 부진도 있긴 하지만 파산설이 돌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중국 업계가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확 퍼지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역시 중국 안 돼. 저는 이 부분이 참 문제라고 보는데요.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중국과 일본이 우리로서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기도 해서 분쟁도 많고 그들 감정이 좋지 않고 특히 뭐 사실 역사적으로도 감정이 좋을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감정적인 측면만 너무 크게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무시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2005년부터 중국 출장을 좀 자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중국이 지금 예전과 다르다.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저도 처음 한두 번 중국 뭐 베이징, 상하이 위주로 좀 많이 갔었는데 한두 번일 때는 뭐지 했는데 5번, 10번 넘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비즈니스 관계된 곳을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보는 눈이 일반 관광으로 가는 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움직임이 많이 다른 것을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무시할 것만이 아니다. 뭔가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바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중국이 급성장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당할 수 있다.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중국 몇 번 갔다 오더니만 완전 친중이 되어가지고 중국이 최고인 줄 알아. 그런 말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것이 너무 확 보였고 그 전의 성장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중국이 성장하는 것은 폭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결국 우리 전자 쪽에서도 LCD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넘어갔죠. LED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뭐 히토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거는 매장량도 매장량이지만 가공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좀 가공을 많이 해서 히토리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약간의 개념의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래 산업에서 히토리가 중요하다는 것 자체도 중국은 캐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도체도 지금 많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과의 문제와 여러 가지 결부되어 있어 가지고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고 많이 빼오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자기들도 나름 위협을 느끼는지 자체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반도체마저도 키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중국 그놈들이 반도체 봤자 어떻게? 그 소리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본이 잘하고 있는데 삼성 니들이 무슨 수로 일본을 따라잡아? 우리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왜 못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고 우리가 중국의 기술력이 뒤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죠. 사실 이번에 비야드에 대해서 파산설이 급속하게 퍼지게 된 이유는
알리바바의 마윈 사태라든지 헝다그룹이 한순간에 엎어지는 것을 봤을 때, 비아드의 파산설이 돌아왔을 때, 중국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돈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 역시 안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사실 테슬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겪어본 비아드와 테슬라, 저는 사람이 솔직히 전 테슬라보다 비아드를 살 것 같아요. 기술도 좋고 가격이 절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처럼 그렇게 이미 보여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압박을 넣자마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우리 미국에 이만큼 투자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국내에 얼마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실제 그 투자가 지켜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본사 전체가 바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겠고, 특히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만들지만 전기차는 이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될 경우에도 현대차는 미국에서 더 생산을 하겠죠. 자,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양대 산맥이 테슬라와 비아드입니다. 근데 비아드를 일방적으로 깐다고 해가지고 테슬라를 일방적으로 높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얻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된 사람은 또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하청이나 그리고 주변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거의 가족들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비아드의 문제, 이거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중국을 개무시만 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기술력이 딸리는지, 물론 규모의 경제, 마케팅, 국가 지원에 대한 문제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친환경 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물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손 놓고 있었고 이제는 좀 달라질 거라 기대하는 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과연 전기차를 할 때 AI 부분이라든지 다른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민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조립 과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차가 다 전기차로 바뀐다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예측인데, 이거를 바꾸려면 전기차 시장에 맞는 일자리를 빨리 캐치하고 찾아야죠. 그래서 버스 카드가 들어오면서 버스 안내양 오라이 하는 버스 안내양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것만 탓하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운 버스 카드 단말기라든지 카드 디자인이라든지 카드 연계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버스 안내양을 하든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정부에서만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민간이 빨리 캐치를 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진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새로운 일자리고 새로운 돈이 될 수 있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아드 사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루머를 역시 중국이니까 그래 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저런 루머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아드가 급성장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만이 다가 아니다. 비아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원인, 방법, 방향, 전략, 전술은 무엇인지, 그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도 빨리 파악을 해서 각자의 영역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